전화 상담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시장, 시청자님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오늘 장은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아, 일을 하는 중이라서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그쵸, 바쁘죠. 원래 또 직장인들은 네, 일하느라고 계좌를 잘 못 봐요. 그래도 계좌를 못 보는데도 이 종목은 꼭 놓칠 수 없다 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이 맞습니다. 될까요? 저 GC셀이고요. 네. 평당가는 66,000원이고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오, 거의 뭐 지금 손실이 반토막 이상 좀 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맞습니다. 평단가를 보니까 지금 32,900원이면 어느 정도 좀 손실이 나신 거예요? 한 48%, 아우, 50% 가까이. 알겠습니다. 지금 탈출에 대한 기회를 엿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싶으신 건지 어느 쪽이세요? 조금 보수적이세요? 아니면 좀 최대한 긍정적? 빨리 털고 싶은데요. 그게 맞아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일도 힘든데 계좌까지 힘들게 해서 이거 진짜 말썽이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마이너스 48%입니다. 이게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저희가 바이오를 투자할 때 꿈과 희망의 베팅을 한다고 근데 하잖아요. 요즘에 바이오들 제약바이오 좋은데 좋죠. 왜 GC셀만 이런 겁니까? 그 안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가 좋은 건 맞지만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가장 핵심적인 시가총액이 크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이런 기업들만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시면요.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7, 8조 이상은 꾸준히 해줬어요. 그리고 한창 이렇게 좋았을 때 연초만 하더라도 10조 원에서 14조 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대략 5조에서 6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대금은 우리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장 때나 보던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 시청자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GC셀 사신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사셨고 왜 사셨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22년도 한 중순 말쯤에 매매를 했고요. 네. 그냥 매매한 이유는 그냥 지인 추천이어서 아, 네, 그쵸. 매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제 이 코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지인 추천인 것 같아요. 꼭 이제 제 주위에 좀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항상 그 투자하시는 분들 옆에는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 추천 듣고 이렇게 사서 수익 본 종목도 있고 손실 본 종목도 있는데 저야 이게 업이다 보니까 손실이 나게 되면 이건 나하고 결이 안 맞나 보다 해가지고 빨리 자르고 나가기도 하고 올라가게 되면 기분 좋아서 밥도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GC셀의 경우에는 전자였던 것 같아요. 사신 이후에 그 비중 자체가 30%로 어느 정도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이후에 사실 뚜렷한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좀 길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결론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7월 이후에 시장의 주도 섹터는 지금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3분기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4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같은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C셀은 이름에서 셀, 그러니까 세포란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세포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돈을 버는 캐시카우는 검체 검사 서비스 이 부분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은 매출의 축소 이런 부분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세포 치료제 특히나 이제 CAR-NK를 비롯한 특히나 그 GC셀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췌장암 관련된 이뮨셀 LC 관련된 치료제가 가시적인 성과 이런 부분을 좀 놓을 때까지 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 간압 면역 세포 치료제예요. 국내에서 지금 이뮨셀 LC가 췌장암 국내 임상 3상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 허가 준비 중에 있고 9월 10일경에 그와 관련된 그 공시 내역을 보시면요. 인도네시아 비파마와 160억 수준의 기술 이전 계약 이런 부분 자체도 체결한 내역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사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자체는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28,000원 선 저점에서는 더 깨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을 굳건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8월 9일 날 흐름을 보시더라도요. 밑골이 세게 달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28,000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 라인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 하나 모멘텀만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저는 66,0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대 후반 거의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모멘텀과 그리고 포텐셜 자체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일단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실률이 지금 마이너스 48%인 상황에서 쉽사리 손절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저점을 낮춰 나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호재를 바라보면서 좀 기다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AB101, 고용암 표저그, 카NK,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바이오장 이런 부분으로 인한 낙수 효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66,000원 여기까지 오면 한꺼번에 다 팔겠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저는 1차 목표가를 5만 원 말씀드리니까요. 5만 원 넘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비중 30% 정도에서 5에서 10% 정도라도 일부 좀 줄이십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이번에 그래도 가격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28,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5에서 10% 정도 비중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분할 매도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혹시 지금 필기 되시면요. 가격 한번 적어주세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도달이 됐을 때는 5%, 10% 비중 좀 줄여주시고 손절가가 28,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되면 또 5%, 10% 비중 줄이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햄버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햄버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후기가 올라왔어요. 지금 종목 상담하면은 저희 햄버거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거든요. 어떻게 대표님, 저희 햄버거 후기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어디 건지가 궁금해서 땡 브랜드. 땡 브랜드? 네, 아시나요? 땡 브랜드라고 하면 딱 와닿진 않아요. 최소한 몇 글자인지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뭐 유추라도 해볼 텐데. 노. 네. 아니다. 네네. 아니다 브랜드예요. 브랜드. 네,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만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종목 상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항상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먹는 거 진심인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요. 주변에 종목 상담 02-6258-9082번 전화 주시고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자도 한번 볼까요? 1618번님 GST 종목이고 21,200원 10% 비중이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는데 반도체 관련주예요. 지금 뭐 손실권이기는 한데 주가 차트를 보니까 뭐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평단가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매출단도 영업이익단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도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종목이긴 해요. 지금 시점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GST면 대표적인 이제 이런 공정 장비 안에서 그 칠러 내에 챔버 내에 들어가게 되는 스크러버와 칠러 이쪽을 하는 쪽이죠. 스크러버나 칠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챔버 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칠러는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있는 이런 환경 쪽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T는 저는 애칭으로 가스통이라고 불러요. 가스통. 한창 이 가스통의 액침 냉각으로 네. 한창 뜨거울 때 그러니까 올해 한 3월만 하더라도 한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0,000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60% 가까운 조정이 나왔었던 아픔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반도체가 많이 빠진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전자와 닉스 중심으로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가스통이 11%대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문의 때문에 급등세를 타고 좀 가는 단기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스통이 GST죠. GST는 추가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한번 숫자를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도체 다운 사이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2022년 대비 2023년은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같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한 흐름이 전개가 되다가 올 상반기 기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80억 가까이 벌어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계절성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3분기가 성수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작년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부분이다. 즉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 이제 업 사이클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버리는 모습이죠. 실적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우하향할까? 이런 부분이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또 횡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은 AI 쪽 특히나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실망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AI 버블 논란, 수익성 논란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런 범용 반도체 또한 올해 11월, 12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꺾일 수 있다 하는 우려감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런 반도체 사이클과 이번의 차이점은 과거는 어느 정도 메모리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무조건 이제 캐파 확대, 즉 양으로서 승부하는 이런 분위기였었다면 올해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쪽, HBM이 촉발한 AI 반도체 쪽, 즉 기술의 혁신이 있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신공정 장비를 하고 있는 쪽이 주목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테크인 같은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GST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은 HBM 쪽에서는 약간은 벗어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액침 냉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GST가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GST나 뭐 KN솔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항상 거론이 되는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바닥 탈출 이런 부분을 응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기대치 자체는 좀 낮춰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했었던 이 지지 라인이 이제는 저항으로서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기술적으로 보았었을 때 19,000원이 어느 정도 저항으로서 작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만 원 이상 윗선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 축소 관점에서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래도 저점 자체는 추가적으로 깨지 않고 13,000원대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13,000원 이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이런 부분을 지켜주면서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좀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아프니까 청춘이다 뭔가 이런 생각이 딱 나는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입니다. 가격 전략 저희 제시 도와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햄버거 선물 저희 드리도록 할게요. 제작진 전화 방송 끝나고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한번 또 받아볼게요.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또 하루를 잘 견디고 계신지 주식시장 내 분위기는 좀 그래도 뭐 살아났는데 계좌나 뭐 지금 포트 상태는 어떠신가요? 계좌 좋지는 않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가장 좀 내 계좌에 아픈 손가락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요. 마녀 공장이요. 아, 화장품 쪽을 좀 원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지 않고 그냥 약간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평단가랑 비중 여쭤봐도 될까요? 22,500원에 네. 15%예요. 마녀공장 22,500원 알겠습니다. 10% 정도 좀 담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 마녀공장에서 또 나오는 여기도 화장품을 좀 써보기도 했고 라고 저는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화장품을 그냥 좀 관심 종목에 놓고 투자했다라고 해도 지금 평단가가 그렇게 많이 손실이 나진 않았어요. 타점 잘 잡고 들어가신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이때 노리고 좀 들어가신 건가요? 매수한 뭐 이유나 매수 타점 이 평단가를 잡은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저번에 좀 많이 떨어지길래
그래서 한번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타점이 한 22,500원이면 몇 점 만점이니까 타점적인 부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업황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개인적으로 이거 매매하시는 관점에서 사신 거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최근에 사신 걸로 저는 좀 점검을 그쵸? 하고 있는데 많이 떨어질 때 사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8월 초에 사신 건가요? 네, 8월 달에 샀어요. 네, 8월 초에 사셨으면 급락이 나왔었을 때 그때 사셔가지고 그 다음에 8월 중순 말까지 한 25,000원 이상까지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8월 말에 한 2만 그때서부터는 25,000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최근에 한 18,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8월 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번은 파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안 파시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고점을 넘기지 못한 채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22,500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도 1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 관점에서 현 시점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마녀공장은 지금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또 잘하고 있고 주력이 뭔지. 그 클렌징 오일 잘 팔리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클렌징 쪽이고 상장을 했을 때도 일본 쪽 익스포저가 거의 50%에 달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본 쪽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항상 소개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 쪽까지 진출을 하면서 아마존 쪽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천연 유래 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최근에 클렌징 오일 쪽을 더 벗어나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약 관련된 스킨케어 제품 그 전품을 미국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미국 매출만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54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무려 4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을 했고요. 아마존 그리고 코스트코 향으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고 있는 얼타뷰티 그쪽으로도 지금 한 6억 매출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일본 쪽 익스포저가 높았다는 이런 약점 요인을 미국 쪽 수출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화장품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봤더니 상당히 좋았어요. 8월 달에는 사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정말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것 아니야 하면서 그때 조정이 세게 나왔지만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8월 말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면서 그때 9월 초에 화장품이 크게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한 모습 자체가 지금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죠. 그러한 흐름이 9월 이제 10일 데이터 그리고 20일 데이터 이런 부분을 20일까지 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체 수출액이 4.8억 불로 월비 21%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추석 연휴 이슈로 영업일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전월비 31% 이상 성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으로는 전월비 10%, 일본 쪽으로 20% 이렇게 MOM 성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저는 현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 지금 평단가가 22,5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로 트레이딩 바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 관점에서도 저는 20%까지는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18,8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버퍼 감안해가지고 한 18,500원까지 손절 라인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꼭 여기서 수익 보고 나오십사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수익을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수익 보고 꼭 나오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클렌징 오일에 또 이런 버프 받으면서 한번 쭉 마녀공장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햄버거 세트 저희 선물로 드릴게요. 아, 전 사실 이 클렌징 오일 진짜 매일 쓰거든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마녀공장을 이걸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드는데 잘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문자 볼게요. 오리온입니다. 0905번님 10만 원이고요. 5% 비중이에요. 지금 손실을 살짝 보고는 있지만 오리온이요. 오늘 한 2% 강세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또 밸류업 이런 버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잔반 없는 수요일에 주슐랭 지금 제가요 더 기다릴지 손절할지 그게 고민입니다. 대표님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좀 손절을 할까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릴까요?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포인트가 가장 좀 매력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리가켄바이오. 아, 진짜 잘 샀다. 잘 샀다. 아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네. 그렇죠? 지금 리가켄바이오 시청이 오리온 시청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잘 키운 것도 아니죠. 잘 데려온 자식이 부모의 시청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말 그대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이제 효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리가켄바이오 한번 볼게요. 리가켄바이오 사실 지금 시청이 3조 7천억, 3조 8천억 기록을 하는 모습이 리가켄바이오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조 8천억이고요. 근데 지금 오리온 시청 이거 보시게 되면 오리온은 3조 7천억 이렇기 때문에 역전이 됐어요. 드디어. 아, 그러네요. 그렇죠. 역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진짜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러한 가운데 말 그대로 오리온이 연결로 이런 것들이 또 잡히거든요. 그런 흐름이고 이에 따른 또 지분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재평가되는 모습이 이번 주에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한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 충분히 기다려 보십사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10만 원 말씀드렸고 비중 자체가 5%로 좀 상당히 적은 비중이고 다시 한번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가 사실 그쪽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삼양식품이나 롯데칠성 그리고 또 건기식 쪽에 콜마 B&H 뭐 이러한 종목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농심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오뚜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리온은 제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밸류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아쉬움은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제 역할, 제 목소리는 충분히 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아까 되어 제가 있습니다. 살짝 또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네네 맞아요. 네. KTNG 다음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긍정적이네요. 여튼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초코파이 팔아가지고 리가켄바이오 샀는데 그 지분 가치만 아유, 하더라도 효도를 하네, 최근에 효도를. 오리온에서 효도해주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니까 사실 오늘 2.3% 이렇게 올라온 게 개인적으로 밸류업 포함된 거 생각을 하면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네.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가 최근에 그래도 달성을 했었던 부분 자체가 한 10만 원대 후반 이런 것들 또 뽑았고 리가켄바이오 일에 따른 또 리포트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한 11만 원까지 업사이드는 열어놓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선절라인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한 8만 원대 한 중반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중후반.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7천 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요. 농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오리온도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3분기는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약간은 낮춰 잡으십사. 왜냐하면 수출주잖아요. 수출주가 환율이 그만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반영이 되었고 지금 리가켄바이오 효과 그러니까 이 효자의 효과 이런 부분을 좀 받아보자, 효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목표가 11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11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은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잘 잡으셨어요. 지금 뭐 리가켄바이오의 질주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 효도로 인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만 오리온 얘기하니까 좀 배가 슬슬 고픈 상황인 것 같은데 햄버거 얘기가 우리 댓글창에 굉장히 많아요. 집 앞에 이마트에 맥도날드가 사라지고요. 노땡이 들어와서 주슐랭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햄버거 선물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브로드 TD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고 햄버거는 새우버거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햄버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 사연, 문자 사연 그리고 너티브로도 환영합니다. 유튜브 본 김에 저희가 종목 하나 볼게요. RW 린님이 콜마홀딩스 얘기해 주셨어요. 9,426원에 비중 한 22%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지금 많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망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뭐 관련해서 콜마홀딩스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계속 추가 매수 하신 것 같아요. 더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를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9,400원대 지금 비중이 22%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20%까지를 그 한 종목 맥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가 이 종목이 진짜 영혼을 싫겠다 하시게 되면 30% 40%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더 담을 수도 있지만 네, 매매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 종목 비중이 뭐 50%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사실은 이 종목만
바라보게 그쵸, 되거든요. 맞아요.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고 썸만 아니 타야 집착하는 되는데 거 아니에요? 그건 그쵸.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집착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썸만 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넘어서 집착까지 해버리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지게 될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네. 여튼 콜마홀딩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콜마홀딩스 하면 당연히 이제 홀딩스 이름의 지주사 딱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주사이고 사실 지주사라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뭐 배당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콜마홀딩스 이 부분에 따른 배당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180원 이렇게 배당을 해줬고요. 2.2% 정도 시가 배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자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콜마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죠. 한국콜마 하면 우리가 OEM, ODM 쪽으로 코스맥스와 유명하죠. 항상 이제 거론을 하는 기업이고 이쪽은 사실 썬케어 제품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미국 쪽의 수출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자체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콜마홀딩스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해요. 지주사가.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밸류업에서 지주사가 좀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좀 포함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콜마 B&H 같은 경우는 밸류업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6.6% 정도까지 강하게 좀 올라오긴 하는데 지주사인 콜마 홀딩스는 여기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물타서 최근에 어느 정도 추세에 어느 정도 반전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기다린 보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그래도 하락 추세 그러니까 최근에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 횡보하는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마무리 짓고 옆으로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은 마무리된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서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최소한 낙폭 일정 부분의 되돌림 그러니까 우리가 50% 돌림이라든지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00원 말씀하셨는데 절반 정도 되돌림 생각을 하게 되면 한 9,600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목표가로 9,500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좀 목표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 뭐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그래도 한 7,000원 선 초반에서는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 물타지는 마시고요. 일단 시간에 녹인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서 손절 라인 자체는 한 7,400원 말씀드리니까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400원 체크를 하면서 일단 현 시점에서 비중 22%만 그대로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뷰티 제품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담이 왔는데 손절가 7,400원인데 일단 손절이 아니라 그냥 좀 들고 가시고요. 비중은 그대로 목표가가 9,500원입니다. 시간 녹여보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RW 린님께는요. 샵 9083으로 저 당첨됐습니다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제작진이 전화 갈 거고요. 선물 받으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몇 개 볼까 봐요. 8221번님입니다. 이스트소프트 지금 들고 있고요. 14,800원에 비중이 한 25% 정도 담고 있는데 이 종목 좀 괜찮게 봐도 좋을까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지금? 15%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오늘 들어가신 건가 생각이 들어요. 평단가를 보니까. 수익 중인데 오후장에 마무리할까요? 계속 들고 갈까요? 이거 오늘 정말 잘 연락 주셨네요. 14,800원이고 지금 수익이 좀 나 있으면요. 저는 비중 25%를 한 5%라도 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그리고 약간 분할로. 네, 분할로 조금씩 계속 팔아갈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그쵸. 잔량으로 트레이딩 하는 건가요? 잔량으로 또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조금씩이라도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사업군이 다양해요. 게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줌인터넷 관련된 포털도 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알약이라고 하는 보안 쪽이거든요. 그쪽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방지 관련된 부분이 여가에 국회 이런 부분은 소위를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상임위 통과 이후에 이제 내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셀 온 뉴스
실제 이게 통과하고 나더라도 이에 이스트소프트가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숫자가 찍히는 시점 자체는 먼 훗날의 일이고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결과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처리 자체가 내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이 되는 부분이 내일 나오게 되면 이에 따른 세론이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익 난 거는 일정 부분 지켜가십사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최소한 5%라도 팔면서 내일장 분위기 보면서 나머지 다 파는 거 이런 것도 고민을 할 것 같고 1%든 0.1%든 먹고 팔아서 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요 일정 때문이라도 일정 부분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나는 거 잘 챙겨 가십사 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오늘 타점 잘 잡고 들어가셨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슈가 나왔고 결론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요. 분할로 잔량만 가지고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 저희 선물 드릴 거예요.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오늘 이 주슐랭을 통해서 상담하신 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 다 한 분 한 분 드리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9912번 님도 막차를 타셨어요. LG생활건강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짧게 40만 원 그리고 50% 비중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종목들이요. 대표님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수분들만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시는 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죠. 오늘 지금 문의 많이 주셨던 게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 그러게요. 먹는 거, 또 피부에 양보하는 우리 먹는 거. 주슐랭이랑 딱 맞는. 딱 이제 컨셉에 맞는 이런 종목들이 또 수익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또 질문 또 이런 궁금하신 것들 앞으로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까? 자, LG생활건강 왜 오늘 올라올까요? 사실 올라올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또 이제 캐스터분께서 또 이런 것들을 또 브리핑을 잘 해주셨죠. 중국 관련된 내용을 빼놓고 맞아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이 보시면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LG생건 그리고 에브리시엔시 등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세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2분기 어닝 쇼크가 세게 났었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밑에서 올라오게 되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 하나 키워드를 꼽자면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오늘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여행, 항공, 카지노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철강이나 이제 화학까지도 지금 구리도 다 같이 그렇고. 올라오고 비철금속 쪽이고 구리까지 네. 오늘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뭐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LG 생활건강 자체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실적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사실은 중국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묻어 있는 종목들이 바스켓으로 저가 매수세가 오늘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그 시장 흐름과는 좀 맞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 추가적으로 50bp 이나 예고를 했고요. 부동산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을 좀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어제부터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LG 생활건강 뭐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프레스티지 라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후 브랜드 이런 쪽을 리뉴얼 이런 것들을 서두르고 있고요. 중국향으로 지금 나가는 부분은 매출을 지금 미국 쪽으로 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은 콥스알엑스 인수를 통해서 올해 5월부터 이제 미국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LG생건도 뭔가 지금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뷰티 부분은 실적 악화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LG생건하면 우리가 차성용 매직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꾸준히 매출 성장이 나타났었고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용품과 음료 쪽 이런 안정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매 분기 성장하는 이런 대표적인 안정적인 성장주 대명사였다면 차석영 이제 기존의 부회장이었죠. 퇴임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뷰티 부분에서 중국의 수익성 둔화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면세점량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5%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뷰티, 면세점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음료 쪽에서도 원가 부담, 경쟁 심화 뭐 이러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자체를 그대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2분기에 영업이익
1,50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3분기에도 영업이익 1,672억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개선이 되는 모습으로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38만 3천 원에서 오늘 7.89%나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파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 자체가 지금 한 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40만 원 이선까지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런 그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앞에서 지금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 그러니까 영업일수 기준으로 증가를 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15%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LG생건 아예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되돌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50% 되돌림이 딱 40만 원 부분이니까 내가 원금 이상 회복을 했다 그러면 분할로 조금씩 팔아가십사 50%는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팔아가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소한 이렇게 40만 원 넘어가서 원금 이상이면 10%씩 이렇게 팔아가십사라고 좀 체크를 해드리고 일단은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장대 양봉 50% 되돌림 자체가 한 37만 원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손절 라인 자체는 한 37만 원 정도로 작게 잡고 목표가는 40만 원 이상 윗선에서 분할로 10%씩 팔아가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또 기술적 반등으로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